근데 어차피 적게 먹는 게 사실 비용을 덜 써서 나쁘진 않다, 더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직원들이 싫어할 수 있는 멘트네요. 그렇죠. 직원분들이 매우 싫어하겠죠. 싫어하지 않나? 세무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서운 얘기 하려고 이렇게 조명이랑 이런 것들 이렇게 밝혀놓으셨습니다. 분위기 한번 잡아봤습니다. 미스테리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배경을 딱 그런 알리면서. 채널? 네. 약간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첫 회 때 찍었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카지노 관련돼서 차문식 무식경님.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 가지 기획과 회의 끝에서 네네. 그 영화에 대한 리뷰를 세무사 입장으로 하는 네. 그런 기획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영화는 뭐죠? 오늘 같이 볼 영화는 극복하는 직업입니다. 자동차는 16대를 부셨네? 그럼 니들 존재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등과 통달이다. 뭐 하는 거예요? 1, 2, 3. 4. 뭐라는겨? 네, 맞아요. 이 둘이 부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아니 저 짝이 남편이라더만. 전 남편. 오, 씨.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영화에서 보던 거. 예스. 왜 맛있어? 누구야?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한편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으니까 보면서 리뷰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보면서 좋습니다. 야, 니들은 축하도 안 하냐? 동료애가 없어. 다 따라와 같이 먹게. 소고기야 따라와. 이럴 거면 육회를 시켜 먹든가. 타닥기 새끼야 타닥기. 소고기만 컵라면이나 먹던 애들이 오죽하겠냐. 우리 왕뚜껑 먹어. 니네는 자존심도 없니? 없다 이 새끼야. 이모, 이거 말고 일품 진로야. 3만원짜리. 그냥 소주 안 먹죠. 자, 여기까지 회식하러 가는데 따라간 장면이잖아요. 네. 딱 보고 나서 뭐가 생각났냐면 회사에서 회식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회식 많이 하죠. 네. 야, 소고기야 따라와 그러잖아요. 가야지. 그리고 일품질로 비싼 거 먹고. 네. 그러니까 과연 회식에서는 비용 처리가 무제한이냐라는 거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괜히 계속 비싼 거 먹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한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식비 비용 처리라고 하면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 사업자랑은 좀 다를 거긴 한데 사업자로 놓고 보면 사업자는 두 개죠 사실.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 이렇게 있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은 회식비 자체는 비용 처리가 당연히 됩니다.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되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쓰는 거 비용 처리 되는 거는 문제가 없고 법인 같은 경우는 뭐 통상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유흥비로 쓴다던가 이거를 좀 접대비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그렇게 조금 비용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회식비는 일단 비용 처리는 된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냥 비싼 걸 다 먹으면 그냥 뭐 상관없냐라는 거죠. 어차피 이거 비용 처리되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라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선이 있는 건지. 복리후생비로 들어갔을 때는 뭔가 딱 금액대를 정해져 놓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식당에 가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했다고 대접해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비용 처리 받는 데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사회 통념의 범위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자면 새벽 2시, 3시에 단란주점 룸사롱 가가지고 뭐 300만 원, 500만 원씩 긁었다. 근데 그런 게 꾸준하게 누적되어 있어갖고 비용 처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조사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적법한 복리후생비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요. 개인은 3,600, 법인은 1,200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증빙을 좀 갖추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게 부가세 공제는 안 된다. 그런 것만 차이점이 있다 뿐이지 충분히 비용 처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근데 어차피 적게 먹는 게 사실 비용을 덜 써서 나쁘진 않다, 더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소고기 먹어도 비용 처리 되는데 당연히 그럼 소고기 먹고 소주 안 먹고 일품질로 화요 막 비싼 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매번 우리 기장 고객분들한테 말하는데 쓸 때 써야 돼. 안 써야 될 건 안 써야 되거든요. 안 써야 되는데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비싼 거를 먹고 뭐 한다. 차라리 그걸 안 하고 돈을 안 쓰는 게 우리 사업자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돼지고기 3번 먹어서 50만 원 나올 거 네. 그냥 소고기 한 번 먹어 30만 원 먹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게 낫죠. 직원들이 싫어할 수 있는 멘트네요. 그렇죠. 직원분들이 매우 싫어하겠죠. 근데 사실 뭐 이건 사견이긴 한데 직원분들 맛있는 거 좀 사주시면서 네, 같이 좀 교류도 많이 하시고 좀 그래야 좀 근로의욕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제 주변 분들 보면은 평일을 꼭 잡아야 돼요. 이거 주말에 잡으면 안 됩니다. 금요일 점심쯤 만나가지고 좀 좋은 뭐 레스토랑이나 뷔페 이런 데 가가지고 점심 먹고 바로 퇴근. 요새 회식 문화래요. 사장님, 그럼 다음에 주문 들어오면 저희가 배달 좀 해도 될까요? 근데 어쩌지? 나 가게 내놨어. 마지막 장사야 오늘이. 예? 안 되는데? 왜요? 왜냐고? 일주일씩 치다보고도 몰라. 어? 손님들이라고 자기들밖에 없잖아. 일주일 내내.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가게 인수라는 게 선착순으로 손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게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여기서 치킨 튀겨서 손님 받자고? 아니 쟤네만 시킨다잖아. 우리 여기 있는 동안 뭐 손님 온 거 본 적 있어? 안 오지. 그래 그럼 돈은? 수사지원팀에 한번 요청을 해보죠.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지랄하지 말라고. 지랄하지 말고 가게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가게를 시작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네. 두 가지 금액이 처음에 필요하잖아요. 계약금 플러스 알파 보증금이죠. 두 번째가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금은 결국에는 건물 주인이 받는 거잖아요.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받는 그럼 거죠. 계약금은 받아도 이 사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임대인 입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증금을 받았을 때 그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없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보증금 자체는 임대인의 소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돈을 자기가 1년이 2년을 갖고 있다가 퇴거할 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게 자체로 소득을 보지는 않지만 어떤 데는 보증금이 뭐 10억, 20억 이런 데도 있어요. 받아가지고 통장에만 놔둬도 이자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일정 퍼센테이지의 이자율 정도의 소득은 있을 거다라고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규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여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내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이슈는 있지만 단순히 보증금만 왔다고 뭐 갑자기 세금이 나온다 뭐 이런 거는 네, 없어요. 자, 두 번째, 그 권리금에 관련돼서 네. 권리금은 건물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맞아요. 그 권리금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들은 네.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맞아요. 권리금에 대한 세금 이슈가 꼭 있죠. 권리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권리금을 주는 사람이 있고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권리금을 받는 사람은 그 권리금 자체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권리금을 주는 사람은 그거를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몇 년 동안 그 비용 처리로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무 처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팔고 권리금 받고 나가려는 사람이 그 기타 소득으로 세금 떼고 가져가려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없이 그냥 우리 좀 이렇게 하자라고 암암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어요. 뭘까요? 이한이가 얘기했었던 얘기. 지랄하지 말라고. 지랄하지 말고 수사지원팀에 요청을 해보죠. 경찰 공무원이 사업장을 오픈할 수 있는 건가요? 겸업이라는 거잖아요. 보통 공무원분들은 일반 회사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겸업 금지 조항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엄격할 것 같고 정확히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뭐 겸업 금지 조항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경찰 공무원이나 그 담당 관할을 관리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해 득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방을 차렸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서 단속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내 직장 동료분들이고 하면 암암리에 내가 어찌됐든 간에 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술을 판다던가 뭐 허가받지 않는 곳에서 그런 단속을 하는 게 자기 직장 상사, 직장 동료, 후배들이거든요. 그거를 청탁을 안 하더라도 분위기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겸업 금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경찰에서 뭔가 이렇게 잠복하면서 먹는 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면 네. 비용 처리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업자로 보면은. 수사지원팀이 요청을 해본다는 건 비용 처리해야 될 금액을 갖고 와서 사업을 차리는 거잖아요. 네. 이건 불법 아닙니까? 본인 사업장을 차렸다. 그러면은 요거는 완벽한 그 횡령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공무원 조직들이 그렇게 그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지출증빙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영화에서도 아까 말했죠. 지랄하지 말라 이런다고. 영화에서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건.
주택 관련된 것들 그거의 세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아요. 이혼을 만약 해가지고 별도 세대로 봐주면은 세금 차이가 몇 억씩 나요. 이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